안녕하세요, 개나 토비입니다. 와. 오늘은 학과소개학과 유아교육과에 대해서 찍어보려고 토비님을 모셨는데요. 너무 멋있으세요. 일단 유아교육과 학생이라고 하면 뭔가 인내심과 그런 지성과 뭐 이런 콜라보레이션, 융합적인 멋진 인재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아교육과 학생이다라고 하면 어떤 오해들과 편견들을 듣고 지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제일 많이 먼저 듣는 건 너 아이랑 진짜 잘 놀아주겠다, 아이 잘 보겠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유치원 선생님이 단순히 아이를 놀아주는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단순히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접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처음에 대학을 딱 입학했을 때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으면서 왜 유아교육과 갔어?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것도 앞에 문장이랑 되게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유치원 교사를 그렇게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공부를 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유치원 교사가 정말 중요한 직업이구나 라는 걸 점점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인식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점점 더 좋아져서 너 공부 잘했는데 왜 유아교육과 갔어? 라는 질문은 조금 안 받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너 손재주 되게 좋겠다, 피아노 되게 잘 치겠네? 종이접기 잘하겠네?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학과 생활을 해봤는데 저는 손재주가 좋지도 않고 피아노 진짜 도레미파 솔라시도밖에 모르고 그런데도 학과 생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손재주가 좋고 피아노를 잘 치면 도움은 되겠지만 굳이 잘하지 않아도 교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습을 나갈 때 이야기인데요. 이제 아이들한테 새 노래를 가르쳐줘야 하는데 제가 피아노도 못 치고 음정도 좀 잘 못 맞추고 박자도 좀 잘 못 맞추고 이래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담임 선생님께서 피아노 반주를 녹음해 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반주나 이렇게 이런 거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굳이 피아노 못 친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꿈꾸시는 분들이 나 손재주 안 좋은데 어떡하지? 피아노 못 치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과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1학년 때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유아교육 개론, 그리고 학자들 아니면 영유아 발달 이런 완전 기본적인 이론을 배워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학문을 쌓고 난 다음에 2학년 때부터는 유아 동작 교육이라든지 수학 교육, 과학교육, 아동문화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수하는 게 좋을지, 가르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1학년 때랑은 다르게 모의 수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수업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아이가 어떻게 하면 흥미를 가질 수 있을지 같은 거를 학습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이거를 조금 더 넘어서 아동 권리와 복지 아니면 아동 관찰, 이렇게 아동을 감싸고 있는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나서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힘들지만 배움이 많은 수업 중에 하나가 유아교과교재연구법이라고 올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가 등원하는 순간부터 하원하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을 1시간에 압축해가지고 이제 학생 한 명이 선생님이 돼서 수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단순히 아이의 한 활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직접 해보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학년 때는 이제 대망의 실습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자격증도 얻고 싶어서 교육 실습도 했고 보육 실습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유치원에 가서 실제 일과를 한번 살펴보고 경험해보고 선생님의 조언도 듣고 제가 수업을 작성해서 수업 실험도 해보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저희 동기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 가면 실제 유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더 긴장되고
대신 더 배우는 것도 많고 이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요. 모의 수업을 하면 그 아이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동기나 네. 교수님이 보시는 데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때와 실습을 나가서의 분위기는 엄청나게 다른가요? 네, 완전 다르죠. 일단 학교에서 모의 수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동기들이 UI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평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사가 조금 더 수업을 진행할 때 편한 대답을 이렇게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유아는 사실 저희의 상상을 항상 뛰어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이렇게 계획했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쭉 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활동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상황을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실습을 하면. 그래서 실습이랑 모의 수업이랑은 차이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덕성여대에는 네. 부속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업할 때 부속 유치원 친구들의 수업들을 뭐 보러 간다거나 거기서 해본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나요? 네, 그런 것도 하기는 해요. 저희 학교는 이제 밑에 부속 유치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뭐 교구 만든 걸 아이들한테 이렇게 재현한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선배님들이 거기 현장에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고 같은 커리큘럼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운 걸 그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부속 유치원이 있는 대학교의 유아교육과가 좋은 거네요?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어떤 유치원을 선택하기 나름일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부속 유치원이 있으면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아교육과관이 따로 있는데 그 안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유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목소리도 이렇게 들리고 거기서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사소하지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격정적인 1학년부터 네. 4학년까지의 커리큘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공부 꿀팁이 있는지, 학과 생활은 어떤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저희 학과는 1학년 때부터 팀플이 정말 많아요. 근데 뭐 3, 4학년에 비해서 1학년 팀플이 많은 건 아닌데 다른 학과 생활을 들어보니까 1학년 때부터 팀플이 있는 학과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1학년 때는 팀플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팀플 비중이 엄청 크진 않은 편인데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 그냥 성적의 대부분이 다 팀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보통 1학년 때 친해진 친구들이랑 팀플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1학년 때 팀플을 해보고 뭔가 나랑 좀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딱 든다면 빠르게 자신에게 맞는 팀플 스타일을 가진 친구들을 찾아보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맞지 않은 친구들과 쭉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괜히 친했는데 사이가 멀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팀플이 학점이 달려있다 보니까 다들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플을 맞는 친구들을 찾아보시는 게 되게 좋은 학과의 꿀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학과 꿀팁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과도 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꿀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 꿀팁은 조금 뻔하긴 한데 아무래도 뭐 영유아 발달, 뭐 유아교육 사조 이런 것들은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외우는 사람이 성적을 잘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치만 조금의 꿀팁이라고 하면은 저학년 때부터 이제 영유아를 상대로 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건데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네? 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딸딸딸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기는 해요. 그 봉사활동은 어디서 주로 서치를 하나요? 학교에서 올라오는 봉사활동도 있어요. 뭐 어느 유치원에서 봉사활동 할 사람을 구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 학교는 아무래도 부속 유치원이 있다 보니까 부속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내 동아리 중에 하나 인형극회라고 이제 직접 인형극을 준비해가지고 부속 유치원에 가서 인형극을 하는 봉사활동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1365나 VMS 같은 데서 찾아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4년간 학과 생활을 하고 졸업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 진로를 가지는지 취업은 어디 쪽으로 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아무래도 유아교육과에 들어오시는 분들 자체가
나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되시는 경우가 아무래도 제일 많고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되는 게 단순히 그냥 아무 유치원이나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국공립 유치원을 갈 수가 있고 사립 유치원을 갈 수가 있어요.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랑 똑같이 임용고시를 봐야 해요. 그래서 보고 붙으면 정말 공무원이 되는 그런 선생님이고요. 그거 이외에 뭔가 나는 아직 평생 교사를 할 자신은 없어, 뭔가 경험을 좀 더 쌓고 준비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사립 유치원으로도 취업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원 교사 말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셔서 나는 좀 더 어린 친구들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린이집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구회사, 뭐 아동 뭐 발달 관련 연구소 뭐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제가 1학년 때 만났던 4학년 선배님 중에 한 분은 노래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유아랑 이제 같이 연합해서 뮤지컬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유아랑 관련된다면 어디든 나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유치원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하시진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도 모르겠고 보육교사 자격증, 뭐 네. 유아교육 자격증이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모르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의 제일 큰 차이점은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은 쉽게 생각하시면 유아들의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것처럼 유치원도 유아의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도 조금 다른데요. 유치원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 요건도 조금 다르고 하루 일과의 시간도 조금 달라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부속 유치원은 1시 반, 2시면 일과가 끝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 6시 이렇게 뭐 추가 교육해서 더 늦은 시간까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이 두 분 다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아이가 기관에 오래 있어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유아교육과를 진학을 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이랑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둘 다 딸 수 있는 건가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서 들으면 일단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은 당연히 딸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몇 개의 수업을 더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이수하시면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나라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자격증과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게 조금 겹치는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어야 하는 건 듣고 그리고 추가적인 걸 들으면 같이 딸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 유아교육과 아닌 경우에는 뭐 특수아동 관련한 수업을 들어서 그런 거랑 같이 엮어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입학하기 전에 네. 준비해야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많이 노셨으면 좋겠어요. 대학 입학하시기 전에 수능까지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대학 와서도 대학 가서 놀면 돼 이런 거 저희 학과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끝나고 대학 입학하시기 전에 3월까지는 정말 많이 노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논다는 게 뭐 친구들이랑 같이 뭐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전시회를 간다던가 이런 좀 미술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걸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상담할 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많이 놀아라. 그런데 전시회 같은 거 가보고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유아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아이들도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놀기만 하는 건 좀 힘들다,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관련 도서를 조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미리 공부를 하기 전에 책을 읽어보면서 좀 알아가면 학교 생활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책을 추천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딱 수능 끝나고 그리고 고3 때 많이 읽었던 그런 도서들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신적으로 좀 힘든 친구들에 좀 관심이 많아서 뭐 딥스 이런 아마 고3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 책들도 많이 읽었고요. 그냥 도서관 가면은 전공 서적도 되게 많이 있어요. 잘 모르지만 그냥 보면 아이들이 발달이 이렇구나 약간 한 번씩 보고 대학에 들어오니까 이게 그거구나 라는 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후배님들께 한마디를 해주세요. 저는 제가 4년의 대학 생활을 해보면서 제일 후회했던 게 학점 관리를 좀 해둘 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1학년 때부터 항상 들었던 말인데 교수님들도 성적이 그렇게 취업하는 데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선배님들도 성적 뭐 자격증 나올 정도만 되면 괜찮아 라는 말씀도 좀 들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취업할 때는 큰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평생 유치원 교사를 할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대학원을 가게 되더라도 성적을 좀 보고요. 실습을 해보면서 나는 유아랑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시는 분들은 관련 회사를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아무래도 성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적 관리를 조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막 4.0 넘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막 2점대 후반, 막 3점대 초반이시면 아무래도 뭔가 조금 취업할 때 성적 좀 그래도 관리할 걸 이라는 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회하는 건 유아 관련 봉사를 좀 더 많이 해볼 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도 안 한 건 아닌데 아직 저는 뭔가 내가 어떤 교사가 돼야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관련 경험이 많으면 나는 이런 교사가 되고 싶구나 라는 걸 좀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취업 준비할 때 내가 이런 교사가 되고 싶으니까 이런 유치원으로 준비해야지 라는 것도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컷 노셨으면 좋겠어요. 대학 생활에서도 4학년도 그렇고 항상 선배님들이 후배님들한테 그때가 그래도 제일 많이 놀 수 있는 때야. 많이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1학년 때가 제일 많이 놀 수 있어. 많이 놀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2학년이 되면 그래 2학년 때까지는 괜찮아. 2학년 때 많이 놀아. 이렇게 계속 저학년한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과 생활이 진짜 너무너무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진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찾고 하면서 많이 놀고 하면 좀 학과 생활을 하시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학과소개학과 유아교육과 편을 찍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